저는 확 뽑으시고 AI가 된다? 네네. 그럼 그것도 온디바이스 AI죠. 아, 예. 네, 내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으면서 내 기기에서 인공지능을 하려면 사실 온디바이스밖에 없죠. 삼성이나 애플은 하드웨어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들도 요즘에는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기술 그 이면의 판도를 읽어보는 시간 테크사이다의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귀한 분이 와주셨는데요. 서울대 스타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는 윤성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윤성로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드려도 정말 대답을 잘해 주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유롭게 궁금한 것들 좀 여쭤봐도 대답해 주실 준비가 다 되셨겠죠? 과찬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온디바이스 AI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노트북은 뭐 당연하고요. 클라우드로 보내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던 AI에서 기기 안에서 요즘은 바로 판단하고 뭔가를 해주는 그런 AI로 넘어가는 흐름이 좀 느껴지는데요.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게 된 지가 뭐 30년도 안 됐거든요. 사실은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통신망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러면 그 온디바이스 AI가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온디바이스 AI는 온디바이스란 말하고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AI 두 개가 결합된 그런 단어이고요. 온디바이스라고 하면 디바이스 위에서 구동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클라우드처럼 정말 서버나 이런 방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이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인터넷 같은 그런 통신망이 없더라도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자체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 의외로 지금 일상생활에 이미 많이 침투해 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쓰시고 계신데요. 삼성 갤럭시를 쓰시면 아마 지문 인식을 하실 텐데 그것도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당연히 됩니다. 온디바이스 AI고요. 애플의 아이폰 쓰신다고 하면 얼굴 인식으로 아마 잠금 해제를 하실 텐데요. 이것도 역시 인터넷 없어도 통신망이 없어도 잠금 해제 됩니다. 이것도 온디바이스 AI의 사례이고요. 그리고 자율자동차, 자율차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 있는 환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사막이나 이런 오지에 갔을 때도 역시 구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온디바이스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전쟁 무기들, 뭐 미사일이나 탱크나 이런 것들, 뭐 전쟁 상황에서 인터넷이 뭐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그런 것들이 온디바이스 AI의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장착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의료 기기들 중에 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사실 AI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게 더 성능 빠르고 좋지 않나요?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요? 역시 과학 커뮤니케이터시라서 전곡을 딱 찌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이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AI 업무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굉장히 빵빵한 그런 환경에서 정말 힘차게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를 써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게 온디바이스가 되게 작은 기기에서도 돌아가는 그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그런 인공지능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서 가능한 그런 업무보다 조금 뭐 잘 안 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보안이나 이런 면에서 클라우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내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으면서 내 기기에서 인공지능을 하려면 사실 온디바이스밖에 없죠. 또 중요한 것은 통신망,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에게 답을 빨리빨리 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온디바이스 AI가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애플은 하드웨어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들도 요즘에는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의 공통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회사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의 레이더 같은 그런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고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도 이제 모든 걸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어떤 사람이 살아온 그 궤적 자체가 다 담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취향이나 개인화를 가장 하기 좋은 기기잖아요. 결국 AI를 우리가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맞춰주고 이런 소위 말하는 비서나 집사 같은 그런 기능을 많이 이제 원하실 텐데요. 결국은 나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쌓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잘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에 대한 소중한 기록들이 이제 막 인터넷에 널려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쌓아놓고 보호하고 하지만 활용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방법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거죠. 스마트폰에 나의 정보가 쌓이고 나의 어떤 선호도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런 걸 알면서 나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소중한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가지 않고 그 기기에만 저장돼 있고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인 거죠. 요즘 AI가 내 마음을 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너무 그때에 맞는 음악이 잘 나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했던 얘기에 대한 어떤 뭔가 컨텐츠를 추천해 준다던가 이래서 이 친구가 나를 다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AI는 내 마음을 읽는 걸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내 마음을 아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면 또 답변이 좀 궁색하긴 한데요.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일 거고요. 그 패턴을 분석해서 오늘 지금 아침이고 내비게이션을 켰어? 그럼 회사로 갈 것 같은데 회사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일종의 패턴 인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또 내 마음을 읽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람의 컨텍스트, 그 맥락을 사실 기기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이 잘 들어맞도록 마치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동작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개인화라고 하는 퍼스널리제이션이 AI에 많이 접목이 되면서 관련된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학생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제 어려운 문제,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학생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퍼스널리제이션이고 그걸 잘하는 게 AI고 개인정보는 온디바이스에 저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이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해 오면서 학습과 관련된 이력이나 그런 궤적들을 저장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더 잘 교육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평생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위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는 우리가 이전 세대의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챗GPT와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자랑스럽게 좀 보여줬던 게 우주에 대한 설명을 6살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한번 설명을 해봐라 하면 그때 알아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측면과도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연관이 잘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온디바이스 AI가 점점 발달하면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더 좋아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양날의 칼인데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성능이 올라가고 보다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외부로 나가는, 즉 인터넷에 올리는 개인정보 양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개인정보나 보안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온디바이스 AI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안경 같은 거거든요. 물론 얘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연결되지 않아도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스마트 안경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고 좋게 보면 이제 점점 나의 정보를 이제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거고 부정적인 면은 그걸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양면을 다 봐야 된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융 서비스도 많이 쓰는 것처럼 그 기기를 해킹당하거나 하면 이제 너무 위험하기도 해서 그만큼 또 보안이 중요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하니까 또 할 게 또 많기도 하고 AI도 계속해서 발전시킬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윤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온디바이스 AI가 단순히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키워드 이런 걸 넘어서 그냥 우리 일상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우리 삶 그 자체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화가 되는 거를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기술이 쓸 방향을 읽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수용성 측면에서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어르신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금방 친숙해지셔서 많이 편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인공지능을 만드시는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보다 더 지능적인 존재를 우리가 맞닥뜨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쩌면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디바이스 안에서 시작하는 AI일 수 있지만 현재 AI를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AI가 내 손 안에 기기까지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인력개발원의 교육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여러분도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빠르게 따라가실 수 있는 인재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쪽 교육이나 이런 거 받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게 대표적인 융합 인재를 기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잘 알아야 하지만 하드웨어도 잘 알아야 하고요. 복합적인 스킬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기업에서 해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이런 지식까지 갖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그런 해자를 갖추는 그런 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자라는 게 어떤 나만의 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AI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더 바꿔갈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윤성로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조그만 디바이스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넣으려면 다이어트를 시켜야 됩니다. 다만 온디바이스의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메모리는 클라우드건 온디바이스건 가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NPU라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고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CPU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정말 멋진 장수, 무림의 고수에 해당을 하고